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딴청 피우실 때가 아닙니다. 이 영상 숨도 쉬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마치 블랙홀에 빨려들듯 삼성전자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지난 10년간 우리 지갑을 지배했던 황금알, 바로 스마트폰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겠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제패하려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가 지구를 감싸는 통신망을 구축하며 삼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삼성이 무려 7년 전부터 칼을 갈며 준비해온 폰 없는 미래.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길래 글로벌 자본시장이 이토록 요동치는 걸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정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 투자 가이드, 실전 경제입니다. 오늘 파헤칠 내용은 머스크가 왜 하필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냈는지, 스마트폰이 사라진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디지털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프라 제국이 될 것인지, 그 냉혹하고도 경이로운 팩트입니다. 장단컨대 오늘 내용을 놓치시면 향후 10년간 펼쳐질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 잔고 자릿수를 바꿔버릴 삼성의 우주경제 밸류에이션, 지금 바로 집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론 머스크의 뇌 구조부터 뜯어봅시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지구 전체를 덮는 우주 인터넷 고속도로 설계도가 완성돼 있습니다.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띄워 히말라야 꼭대기든 태평양 한복판이든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2024년 기준 하늘에 떠있는 스타링크 활성 위성만 벌써 6,500개를 돌파했습니다. 1차 목표는 12,000개,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을 보고 달리고 있죠. 고도 550km 상공에서 이 위성들이 지구를 촘촘히 감싸는 순간 지구상에서 인터넷 오지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입자는 2024년 기준 약 460만 명. 머스크의 야망은 이걸 10억 명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늘에 아무리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놔도 땅에서 그 신호를 받아줄 톨게이트가 부실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500km 상공에서 쏘는 전파를 손바닥만한 기계가 끊김없이 잡으려면 기기 내부에서는 엄청난 연산전쟁이 벌어집니다. 칩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발열을 못 잡으면 기기는 버벅대거나 아예 꺼져버리죠. 스로틀링,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가총액 1위, 천하의 애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애플? 물론 디자인 예쁘고 소프트웨어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애플에겐 내 공장이 없다는 제조업체로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핵심 칩을 찍어내려면 대만의 TSMC 같은 남의 집 공장에 돈 싸들고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앨리스의 서름, 설계 외주화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기술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입맛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TSMC가 미안, 엔비디아 형님들 AI 칩 먼저 찍어야 해 라고 하면 애플도 손가락 빨며 기다려야 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주통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필요한 초저전력,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 설계와 생산이 따로 논다? 이건 전쟁터에서 총알 배송이 늦어지는 것과 같은 치명타입니다. 반면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 반도체 설계부터 웨이퍼 생산, 패키징, 그리고 최종 스마트폰 조립까지 내 마당에서 내 기술로 끝내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입니다. 업계 용어로 IDM,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도 한때는 왕년의 IDM이었지만 모바일 시대에 도태됐고 삼성은 살아남아 진화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위성 신호를 직접 요리하는 통신 반도체 엑시노스 모뎀 54,400을 독자 기술로 뽑아냈습니다. 이 녀석은 삼성 최초로 위성 직접 연결 기능, 즉 NTN 기술을 심장에 박아넣은 괴물 모뎀입니다. 2023년 이재용 회장이 실리콘밸리까지 날아가 일론 머스크와 독대했습니다. 그 직후 삼성은 스타링크 전용 AI 모뎀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했죠. 우주에 쏘아 올린 내 위성 신호를 땅에서 받아줄 파트너로 삼성을 낙점한 머스크. 역시 장사꾼의 촉은 무서웠습니다. 이건 삼성이 부품 몇 개 더 납품한다는 시시한 호재가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를 장악한 하늘의 제왕 머스크와 지상 하드웨어 패권을 쥔 땅의 지배자 삼성이 결성한 전대미문의 우주지상 연합군이 탄생한 겁니다. 그림만 그리는 애플 따위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술적 진입장벽, 즉 거대한 경제적 해자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지하철이든 밥상 머리든 화장실이든 다들 좀비처럼 네모난 유리창만 들여다보고 있죠. 스마트폰이 인류를 지배한 지 16년, 이제 지겨울 때도 됐습니다.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은 이미 이 직사각형 감옥이 사라진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설계한 미래, 그 혁명은 우리 몸에 착 달라붙는 웨어러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타자, 바로 갤럭시 링입니다.
절대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볼펜 심보다 얇은 그 작은 링 안에 심박수, 혈중 산소, 피부 온도 측정 센서의 수면 분석 칩까지 최첨단 기술을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벽돌 같은 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손가락에 낀 반지 하나가 24시간 내내 주치의처럼 내 몸을 감시합니다. 밤새 심장이 멋대로 뛰지는 않는지, 숨을 멈추지는 않는지,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었는지 현미경처럼 분석하죠. 아침에 눈 뜨면 삼성 헬스 앱이 주인님, 어젯밤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라며 정밀 리포트를 바칩니다. 심지어 혼자 등산하다 쓰러지면 반지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119와 가족에게 구조 요청, 좌표 전송을 때려버립니다. 삼성이 스타링크와 손잡고 그리는 큰 그림이 완성되면 기지국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나 망망대해, 오지에서도 반지 하나, 위성 하나로 구조 신호가 터지는 세상이 열립니다. 이 혁명의 두 번째 타자는 바로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름하여 갤럭시 글래스죠. 겉보기엔 평범한 뿔테 안경 같지만 그 속은 딴판입니다. 안경테엔 초소형 프로젝터를 심고 귓가엔 뼈를 울려 소리를 전하는 골전도 스피커를 숨겨놨습니다. 눈앞엔 실시간 통역 자막이 둥둥 떠다니고 귀에는 외국인의 말이 유창한 한국어로 꽂힙니다. 이제 해외 출장 가서 바이어를 만나든 파리 뒷골목 식당을 가든 스마트폰을 주섬주섬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보며 말하면 끝입니다. 내 눈과 귀에 24시간 통역 비서를 붙이고 사는 셈이죠. 돈 냄새 맡는 투자자라면 여기서 신기하다로 끝내선 안 됩니다. 이 기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홀로는 생존 불가라는 점입니다. 잠을 자든 오지를 탐험하든 비행기 상공 3만 피트에 있든 끊기지 않는 연결, 이게 돈이 되는 핵심이고 그 혈관 역할을 스타링크가 하는 겁니다. 삼성은 하드웨어로 판을 깔고 머스크는 우주에서 그물을 덮는 형국이죠. 우리의 24시간이 이 거대한 생태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애플? 냉정하게 말해 이미 반박자 늦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절에나 애플과 삼성이 양강체제였죠. 다가오는 웨어러블 전쟁에서 돈을 쓸어 담을 곳은 삼성과 머스크 동맹입니다. 애플은 자체 공장도 쏘아올린 위성도 지상을 장악할 하드웨어 인프라도 없으니까요. 이 삼박자가 없다는 건 다음 세대 기술 전쟁에서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관중석에서 구경이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은 이미 7년 전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베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엔 주주들이 거품 물고 반대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결정, 바로 8조 원짜리 빅딜 하만 인수건입니다. 지금부터 투자 노트 필기하셔야 합니다. 2017년 기억나십니까? 이재용 회장이 무려 80억 달러를 질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미국의 카오디오 명가 하만 인터내셔널을 삼켜버렸죠. 그때 여의도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주들은 난리가 났었고요. 고작 카오디오 회사를 그 돈 주고 사?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회장의 판단이 무모하다며 공개 저격했고 인수 발표 직후엔 삼성 주가가 출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복귀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수싸움이었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닙니다. 현 시점 전 세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꽉 잡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BMW, 벤츠, 현대 제네시스부터 도요타, 페라리까지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고급차 5천만 대 심장에 삼성과 하만의 기술이 박혀 있습니다. 시동 걸면 들리는 웅장한 사운드, 앞유리에 펼쳐지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운전자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AI 비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차량의 두뇌가 바로 하만입니다. 삼성은 이미 7년 전부터 안 거죠. 스마트폰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오래 머물며 데이터를 소비할 공간,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바로 자동차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삼성 헬스가 운전자의 눈꺼풀을 감시하다 졸음이 오면 하만 스피커가 빵빵한 음악을 틀어 깨우는 세상.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 스타링크 위성망까지 붙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이 완벽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 모빌리티 혁명의 한가운데 하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바로 비스포크 AI 가전 군단입니다. 삼성이 요즘 미는 AI 가전, 이거 그냥 세탁기 알아서 돌아가는 수준으로 보시면 오산입니다. 집안의 모든 가전이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돼서 주인님의 생활 패턴을 꿰뚫어 봅니다. 외출하면 전기세 아끼게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주인에게 SOS를 칩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로봇처럼 움직이는 셈이죠.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냉장고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열리던 냉장고 문이 하루 종일 굳게 닫혀 있다? 삼성 스마트 싱스가 이거 이상하다? 감지하고 멀리 있는 자녀폰으로 바로 경고 알람을 띄웁니다. 놀란 자녀가 전화해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던 거죠. 냉장고가 사람 목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 삼성이 AI 가전으로 그리는 청사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반지, 안경, 자동차, 그리고 집안의 냉장고까지. 이 모든 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생태계가 완성되면 돈은 어디로 모일까요? 이제 투자자로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기존 통신사 임원들이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질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DEC, 다이렉트 투 셀 기지국 다 건너뛰고 위성이 폰이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술이죠. 스마트폰이 지상 중계기 없이 우주에 떠있는 위성과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 통신사들과 손잡고 음영 지역을 위성으로 메우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자와 통화 서비스를 풉니다. 한국통신 3사가 수십 년간 수십조 원 들여서 전국에 촘촘히 박아놓은 그 수십만 개의 기지국들이 서서히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임원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공포의 단어가 DEC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KT주가 한번 보세요. 2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서 숨을 못 쉽니다. 이건 전 세계 통신주들의 공통된 비극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잘해야 본전이죠. 반면 스페이스X 몸값은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80조 원을 뚫었습니다.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삼성전자 시총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삼성은 과연 누구 손을 잡고 있을까요? 통신사들처럼 도태될 운명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은 지금 판을 새로 짜는 인프라 구축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구글의 전략을 복기해 봅시다. 그들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세상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광고,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심어버렸죠. 하드웨어 판매는 그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기기가 보급될수록 수익이 자동으로 꽂히는 구조, 바로 플랫폼 통행료 모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청사진이 정확히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일회성 하드웨어 벤더가 아니라 디바이스 수명주기 내내 데이터와 구독료를 빨아들이는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원랩부터 헬스, 그리고 스마트싱스까지. 지금껏 파편화되어 있던 이 서비스들이 스타링크라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만나는 순간 거대한 하나의 퍼즐로 완성됩니다. 아마존 정글 오지든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든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이든 상관없습니다. 트래킹 중에 월렛으로 결제하고 헬스 앱으로 원격 진료를 받으며 스마트싱스로 지구 반대편 집을 제어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스타링크 유저가 10억 명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이 삼성 디바이스로 접속할 때 발생하는 월 구독료와 수수료,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삼성전자 주가 20만원 시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납득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동일한 영업이익이라도 멀티플을 몇 배 주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금융의 역사가 증명한 냉혹한 수학이죠. 자,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이자 핵심,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통상 제조업은 PER 10배를 받지만 IT 플랫폼 기업은 30배에서 50배까지 평가받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요? 제조업은 태생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노예입니다. 반도체 가격 등락에 따라 실적이 널뛰기를 하니까요. 수익성의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저가 늘어나는 족족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입니다. 유저가 이탈하지 않는 한 현금 흐름은 매달 매년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월가에서 말하는 리커링 레베뉴, 즉 반복 매출의 마법이죠. 이 반복 매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해당 기업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PER은 역사적으로 평균 15배 남짓이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28배에서 30배를 넘나듭니다. 이 엄청난 갭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애플은 앱스토어, 뮤직,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이미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아이폰을 단 한 대도 팔지 않아도 매달 막대한 구독료가 통장에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애플을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반면 삼성의 서비스 매출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스터마켓은 여전히 삼성을 구시대 제조업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스타링크와 손잡고 전 지구적 연결망을 갖춘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시장의 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가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와 해석이 빚어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어떤 멀티플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는 천양지차로 갈립니다. 물론 그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찍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본시장은 자비가 없으니까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실망 매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건 삼성이 정말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기별 데이터, 그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잠시 넘겨볼까요? 100년 전 마차의 시대에 시끄러운 쇳덩어리라며 자동차를 조롱했던 이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피처폰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저게 돈이 되겠어? 라며 콧방귀 끼던 사람들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의 제왕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의 인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2004년 구글 상장 당시 공모가 $85, 닷컴 버블의 악몽을 떠올리며 또 인터넷 나부랭이냐고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조기에 포착하고 검증한 투자자와 끝까지 의심만 품었던 방관자의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혁신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원대한 비전을 선포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기업들의 묘비명도 즐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검증입니다.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허상이 아닌 실제 하는 숫자로 찍히고 있는지 매 분기 체크하는 것, 그것이 스마트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단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보시면 오산입니다. 지상 기지국 하나 없이 지구촌 80억 인구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글로벌 통신망 그 자체입니다. 그 거대한 망의 지상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낙점되었습니다. 설계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지구상 유일무이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의 시대가 저물고 그 빈자리를 스마트링, 글래스, AI 가전, 그리고 하만 플랫폼이 메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24시간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삼성 생태계에 락인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데이터와 구독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셋째, 삼성은 지금 단순 제조사에서 플랫폼 거인으로 탈바꿈 중입니다. 이는 곧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밸류에이션의 룰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바야흐로 멀티플 리레이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고작 가전제품이나 찍어내는 제조 공룡으로만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주와 지상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통신 인프라 패권, 그 중심에 삼성이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는 결코 예고장을 보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재무제표의 숫자와 캔들의 추세, 그리고 글로벌 동맹이라는 시그널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매출 포트폴리오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집요하게 추적하십시오.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매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삼성이라는 거항과 함께 움직이는 밸류체인 내 핵심 소부장 기업들을 선별해내야 합니다. 갤럭시링의 심장인 초박형 배터리부터 XR 기기의 핵심 초소형 바이오 센서, 그리고 위성통신 모듈 기술을 보유한 알짜 기업들이 차기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대장주가 달리면 낙수 효과는 필연적입니다. 셋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선행지표로 삼으십시오.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삼성이 챙기게 될 플랫폼 통행료, 즉 마진율 높은 현금 흐름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대중이 당장의 호가창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거대한 머니무브의 판 자체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확보하신 겁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언제나 변화의 길목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하는 자들의 몫이라고들 하죠. 오늘 여러분은 그 기회의 땅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신 셈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낚아채 황금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고 불리는 데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시장에서 몸소 겪은 뼈저린 실패담이나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생존과 수익을 책임질 냉철하고 깊이 있는 경제 전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투자자들을 위한 경제 채널 실전경제였습니다.